중세 유럽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를 동서 교회 통합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호소에 많은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들이 호응하였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에서는 십자군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목적은 점차 변질되었고 제후와 기사,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전쟁의 양상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끝이 났으며 교황의 권위는 크게 약화되었고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는 상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겨 생산물이 생겼고 이를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교역이 활발해지며 교통로를 따라 도시가 발전하였고 십자군 전쟁 이후 동방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상공업 도시도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번영하였으며 북유럽의 여러 도시는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중세의 도시는 대체로 영주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점차 경제력이 커진 도시민들은 영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무력을 행사하여 특허장을 받고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치권을 확보한 도시는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도시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동업조합인 길드를 조직하고 도시 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봉건 사회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봉건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노들은 점차 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곡물 가격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14세기 중엽에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급감하였고 노동력이 부족해진 영주들은 농노의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농노들이 지불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에서 해방되거나 경작지를 사들여 자영농민으로 변모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결과 장원 제도는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영주들은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고자 직영지를 확대하고 화폐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며 농노에 대한 속박을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과 같은 농민 봉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권이 약화된 가운데 프랑스의 필리프 사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갈등에서 승리하고 교황청을 아빈용으로 옮겨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자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어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며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황권과 봉건 영주의 약화는 중앙 집권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왕은 상공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용병과 관료를 고용하며 권력을 강화하였고 상공 시민은 국왕의 보호 아래에서 상업 활동을 보장받고 신분제 의회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경 존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귀족들이 대헌장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후 성직자, 귀족, 기사,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되었으며 14세기에는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양원제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세기 말 필리프 2세가 제후들을 제압하고 프랑스 내의 영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했으나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전세를 뒤집었고 그 결과 프랑스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백년 전쟁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장미 전쟁이 일어나 많은 봉건 제후들이 몰락하였고 이로 인해 왕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는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봉건 제후들의 권력이 강하여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은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 국가들과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을 통해 아라곤과 카스티아 등 강력한 왕국이 등장하였습니다. 15세기 후반 두 왕국은 통합하여 에스파냐 왕국을 세웠고 1492년에는 마지막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도 15세기의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